자, 6번을 한번 보죠. 6번.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지금까지의 문제, 즉 5번까지의 문제는 투자 신탁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이제부터는 투자회사에 관련되는 겁니다. 투자회사. 자, 그러면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1번 보겠습니다. 투자회사의 투자기구 중 일반 사무관리회사의 경우 이사회 및 주주총회 업무를 지원해주고 있다. 맞거든요. 여러분들 투자 신탁에 없는 어떤 기구가 투자회사에 있는 게 있어요. 투자회사에. 투자 신탁에는 없어요. 그런데 투자회사에 있는 것이 일반 사무관리회사라는 겁니다.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요게 투자 신탁에는 없고 투자회사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회사라는 게 되게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하죠. 그래서 투자자는 주주의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투자자가 주주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투자 신탁과 다르게 투자회사의 경우에 다른 업무가 존재할 수 있죠. 뭐 배당금을 수령한다든지 주주총회를 뭐 이렇게 공고한다든지 할 때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해요.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한데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일반 사무관리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무관리회사는 투자 신탁에는 없고 투자회사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번은 맞는 겁니다. 2번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상 투자회사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요게 틀렸죠. 왜 그럴까요? 제가 여기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게 펀드에서는 법적 형태로 투자 신탁과 투자 회사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중요한데 압도적으로 많은 게 이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투자 신탁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투자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3번 기업 인수 증권 투자 회사 뭐 M&A 펀드라고 그러죠. 의 경우 투자 회사 형태로 운영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소유권을 이렇게 팔았다 샀다 이렇게 해야 돼요. 서로 거래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소유권을 거래하려면 이 법률회의의 주체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의 형태, 즉 법률상 인간으로 인정되는 형태는 회사 형태밖에 안 돼요. 회사가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투자회사 형태로 운용될 수밖에 없죠. 4번 투자회사의 경우 MMF에는 투자할 수가 없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MMF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투자회사는 MMF를 제외한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신탁은 MMF에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투자회사는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밑에 핵심 포인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요. 7번을 보겠습니다. 자, 7번 회사형 집합투자기구가 있죠. 회사형은 투자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투자유한회사도 있고 합자회사도 있고 투자유한 책임회사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싸잡아서 우리가 문제화된 겁니다. 자,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릅니다. 1번 투자회사는 펀드 운용을 하기 위해 유한회사 형태로 변경된 회사이다. 틀렸죠? 투자회사는 제가 쓰진 않았지만 투자회사의 형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식회사라고 그랬죠. 주식회사의 유한회사가 아니라 유한회사는 따로 있어요.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 책임회사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보통 투자회사 그러면 이건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자, 2번 투자합자회사는 집합투자업자가 무한책임사원, 다수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이루어진다. 맞죠? 세 번째 투자유한회사는 투자회사의 감독회사에 해당하는 자를 별도로 두지 않는다. 감독이사에 해당하는 자를 별도로 두지 않는 거는 이건 유한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요. 합자회사나 투자유한 책임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이사를 따로 둘 필요가 없어요. 이건 공통적인 거예요. 감독이사를 두는 거는 투자회사만 감독이사를 따로 둬야 된다라는 게 규정이 이제 당연히 의무적으로 있는 거고 나머지는 별도로 두지 않아도 돼요. 별도로 둘 필요 없어요. 그래서 3번도 맞는 거고 4번 투자유한 책임회사는 집합투자업자가 업무 집행자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래의 핵심 포인트 해설을 좀 보시는데 여기서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좀 헷갈리긴 한데 주의할 게 뭐냐면 투자합자회사에 보면 이게 이제 박스 쳐놓은 게 있죠. 손글씨로 빼가지고 그래서 이익을 배당할 때 손실 배분할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딜 가시냐면 뒤에 보면 9번 있죠. 9번 문제. 그러니까 28페이지 9번 문제에 보면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가 있는데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 합자조합이 있습니다. 합자조합도 비슷하게 박스 쳐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익 배당시, 손실 배분시 똑같죠. 근데 얘네들이 똑같아요. 개념은 똑같아요. 그래서 합자자 들어가는 말 있죠. 합자회사 또는 합자조합. 그러니까 합자회사나 합자조합의 경우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건 뭐냐면 이익을 배당할 때, 그 다음에 손실을 배분할 때 이게 공통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익을 배당할 때는 배당률이나 배당 순서를 달리 적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배당할 때는 달리 적용할 수 있으니까 차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실을 배분할 때는 배분율 또는 배당 순서를 달리 적용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차별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차별 또는 차등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잘 나와요. 이거 한꺼번에 그냥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체크해놓고 나머지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릅니다. 자, 1번 투자신탁은 투자기구의 실체가 없어 투자기구와 관련된 법률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맞습니다. 투자신탁은 계약이죠. 그 자체가 법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법률적인, 말 그대로 법률적인 용어인데요. 법에서는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딱 둘로만 규정해요. 권리 의무의 주체는 둘만 있다. 법률 행위의 주체라고 그래요. 이거 법률 행위의 주체는 딱 둘이 있는데 하나는 자연인이에요. 자연인은 사람입니다. 그냥 일반인. 그래서 저는 여기 민영기가 있다면 민영기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예요. 그런데 자연인 말고 또 뭐가 있냐면 법인도 가능하다. 이 법인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법률로서 법으로 봤을 때 이건 사람으로 봐준다 그런 뜻이에요. 법률에서 사람으로 봐준다 그런 뜻이에요. 자연인처럼 봐준다 이거야. 그런데 법인 형태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상법상으로는 회사 형태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결국 회사다 이렇게 그냥 알아놓으세요. 회사다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투자신탁은 크게 펀드의 경우엔 투자신탁이라는 형태로 만들 수 있고 법적으로 그 다음에 투자회사 형태로 만들 수 있잖아요.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가장 많이 만드는 게 이 두 가지 중에 이 투자신탁이 훨씬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투자회사는 말 그대로 회사이기 때문에 얘는 법인격이 있어요. 법인이라고. 그런데 투자신탁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이 아니에요. 법인이 아니니까 법률 행위의 주체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번 맞는 겁니다. 1번 맞는 거고 2번 투자회사는 실체가 없어 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기구와 관련된 법률 행위를 직접 수행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2번 보니까 실체가 없어. 이게 틀렸어요. 실체가 있어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봤을 때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겁니다. 1번은 맞고 2번 틀렸고요. 3번 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대부분 상황에 대해서 의사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는데 자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아니라 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가 대부분 결정하죠. 그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도 하고 해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투자회사의 경우에 일단 설정하는 게 발기인이에요. 투자회사는 집합투자업자가 설정하는 게 아니라 발기인이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게 집합투자업자가 아니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투자신탁의 경우 이사회 주주총회에서 중요한 의사를 결정한다. 자, 이건 투자신탁이 아니라 투자회사입니다.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투자회사하고 투자신탁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맞습니다. 서로 바꿔놓으면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건 1번이 맞는 거예요. 밑에 투자신탁하고 투자회사의 차이점이 표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자, 1번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에는 투자합자조합과
투자 익명조합이 있다. 이게 맞아요. 합자조합, 익명조합 둘이 있죠. 그 다음에 2번 2인 이상의 특정인이 모여 사업을 하고 그 결과를 자금을 출연한 투자자가 취하는 구조죠. 맞고요. 3번 투자 합자 조합은 이익 배당 시 무한 유한 책임 조합원의 배당 순서를 달리할 수 없다 그랬는데 달리할 수 없다는 얘기는 차등할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익을 배당할 때는 달리할 수 있습니다. 차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4번 투자 익명조합 재산은 집합 투자자인 영업자 1인이 운용하는 체제입니다. 맞죠? 그래서 밑에 핵심 포인트 해설 보시는데 요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거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 그 표현 꼭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집합 투자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금 집합 투자 기구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펀드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펀드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법적 형태로 투자 신탁, 투자 회사 이런 얘기 했는데 이거 전부 다 펀드예요, 사실. 펀드의 법적 형태를 그렇게 나누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전부 다 싸잡아서 다 펀드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나 집합 투자 기구는 펀드라는 거하고 그냥 동치돼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만 집합 투자 기구라는 표현을 정식으로 쓰는 것뿐이에요. 우리 교재가 일단 펀드라는 용어를 막 써버리면 좀 헷갈릴까 봐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쓸 때는 집합 투자 기구라는 표현도 쓰지만 나중에 뒤에 가면 각주로도 나오던데 기본서에 집합 투자 기구란 펀드를 말한다. 이렇게 각주로도 달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섞어서 혼용해서 씁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도 펀드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집합 투자 기구라는 말 또는 아예 투자 기구 이렇게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런 단어는 전부 다 펀드를 의미한다. 이렇게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합 투자 기구는 그냥 펀드예요. 투자 기구 그래도 펀드예요. 아시겠죠? 자,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1번 자본시장법상 펀드의 종류로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파생상품 펀드 땡이죠? 파생상품 펀드는 아니잖아요. 단기금융펀드죠. 아시겠죠? 딱 5종류예요.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펀드, 단기금융펀드. 단기금융펀드는 뭐죠? MMF입니다. 단기금융펀드가 머니마켓펀드, MMF예요. 이게 단기금융펀드예요. 그래서 5종류예요. 펀드 종류 5종류인데 여기서 파생상품 펀드가 왜 들어가요? 이거는 틀린 거죠. 1번 틀렸고 2번 증권펀드는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다. 50% 이상이 아니고 50%를 초과해야 돼요. 초과하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3번 특별자산펀드는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 또 틀렸죠. 이상 초과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뒤에도 다 틀렸습니다. 이상을 증권 및 부동산을 포함한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고쳐야 맞습니다. 자 집합투자자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자 4번 MMF는 집합투자재산의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다. 그래서 4번이 맞는 거죠. 단기금융펀드예요. 그래서 10번을 봤고요. 11번 보겠습니다. 11번 투자대상 자산에 특정되지 아니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투자 기회를 찾아 투자할 수 있는 펀드는 자 투자 대상이 사전에 특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아무거나 어떤 것이든지 돈 되는 거는 막 싸잡아서 편입자산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편입자산의 비율이 너는 무슨 자산에 얼만큼 몇 퍼센트 초과해서 투자해 이런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 펀드가 뭐냐 이거예요. 그럼 뭐죠 이게? 혼합자산 펀드입니다. 혼합자산 펀드 2번이 답입니다. 자 12번 볼까요?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이게 이제 MMF예요. 그냥 단기금융 펀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기금융 펀드를 바꿔서 집합투자기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이렇게 길게도 부르는데 그냥 우리가 단기금융 펀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걸 또 더 압축하면 MMF 이러면 되는 겁니다. 자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MMF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1번 집합투자재산의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다. 맞죠? 두 번째, 다른 펀드와는
달리 보유재산을 시가로 평가한다?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MMF는요, 기본적으로 자산을 평가할 때 장부가 평가합니다. 장부가 평가하고요. 만약에 이 장부가 평가를 하되 만약에 시가하고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0.5% 이상을 상회하거나 하회하면, 즉 0.5% 차이가 나잖아요. 위든 아래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위든 아래든, 즉 상회하든 하회하든 0.5% 이상 차이가 나면 이때 바로 시가 평가로 전환해요. 시가로 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없는 한 기본적으로 단기금융펀드는 장부가 평가입니다. 장부가 평가예요. 원칙이 장부가 평가고 그 다음에 시가하고 차이가 0.5% 이상 벌어졌을 때 시가로 전환하는 거지 원칙이 시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3번 단기자금을 일시적으로 투자하는 용도로 주로 활용하는 거고요. 4번 다른 유형의 펀드보다 더 강화된 운용 제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어딜 보셔야 되냐면 핵심 포인트 해설에서요. 다른 거 다 보시되 단기금융상품, 투자해야 될 단기금융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잔존만기 6개월 이내인 양도성 예금증서, 잔존만기 5년 이내인 국채, 만기 1년 이내의 지방채 특수제 사채권 기여보험, 그 다음 만기 1년 이내 기여보험을 제외한 금융기관 발행, 인수 또는 보증 등을 하는 어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요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